부모님을 떠나 보낸 사람들 중에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까지 멀쩡하셨는데 정말 갑자기 가셨어요. 가족이 느끼는 혼란과 충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 연구를 들여다보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는 말과 실제 몸에서 벌어지고 있던 흐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몸은 마지막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조용하고 일정한 신호를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1년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식사, 기력, 회복력, 생활 리듬이 서서히 변하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검사 결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일상에서는 가족이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변화이지요.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 모습,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는 순간,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는 반응, 감기 하나가 지나치게 오래가는 회복력의 저하, 이런 변화들은 몸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과 균형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면역이 떨어지고 회복이 느려지면 다시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몸이 단일 기능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변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 더 잘 이해됩니다. 이때 가족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 변화가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생애 후반의 흐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에서도 큰 이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족은 나이가 들어 그러겠지 하며 지나칩니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몸이 회복 중심에서 편안함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간으로 설명합니다. 예전처럼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힘을 아껴 쓰는 방향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가족이 해야 할 선택도 달라집니다. 체중을 억지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활동량을 무리하게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몸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과 편안함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 구간에서는 무리한 회복 시도보다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생활을 조절하는 방식이 삶의 질을 더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몸이 마지막 1년 동안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가족은 불안 대신 준비를 선택할 수 있고 혼란 대신 상황을 헤아리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중과 근육의 감소. 노인의 마지막 1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변화는 체중과 근육의 감소입니다. 특별히 식사를 거르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지는 모습은 가족이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 자료에서는 이런 체중 감소가 질환이 없을 때도 사망률을 높이는 강력한 신호로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이 시기에 체중 감소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살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몸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육이 줄기 시작하면 짧은 거리의 이동도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 흔들림이 생기고 계단이나 경사가 부담이 됩니다. 가족이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변화 역시 식사량보다 걸음걸이입니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거나 잠깐 걸었는데 숨이 차면 몸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에 이어 나타나는 변화는 회복 속도의 지연입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좋아졌던 감기나 가벼운 염증이 몇 주씩 길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더 이상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여력이 없으니 하나의 작은 스트레스가 전체 컨디션을 크게 흔들게 됩니다. 둘째,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피로감. 이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충분히 잤다고 느껴도 개운함이 없고 아침에 잠깐 움직이면 몇 시간 만에 기운이 바닥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는 근육 심장내가 동시에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어도 일상에서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셋째, 생활 리듬의 흔들림. 아침 기상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낮잠 시간이 점점 길어지며
저녁이 되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몸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활동은 곧바로 피로와 균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심의 방향이 바깥보다 안쪽으로 향하는 변화. 현재 일상보다 과거의 기억을 더 자주 꺼내고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것 역시 몸과 뇌의 에너지 배분 전략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익숙하고 오래된 기억에 더 쉽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보다 잠시 가만히 앉아 쉬는 시간이 더 편안해지는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위의 신호들은 서로 얽혀 하나의 방향성을 만듭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활동이 줄어들면 면역이 저하되어 회복이 지연되고 회복이 지연되면 피로가 증가하여 활동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몸은 더 이상 예전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지고 남아있는 힘을 천천히 아껴 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노인은 갑작스러운 병보다 작은 부담들이 쌓여 몸 전체가 약해지는 패턴을 더 많이 보입니다. 가족이 이 신호를 알면 필요한 선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시점에서는 입맛을 되살리는 작은 즐거움, 넘어짐을 막기 위한 환경 정리, 가장 힘이 좋은 시간대에 맞춘 짧은 활동이 무리한 운동을 시키거나 억지로 식사량을 늘리게 하거나 회복을 강요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신호가 보일 때 가족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은지 생활 속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사의 목표를 양에서 부담 없는 즐거움으로 바꾼다. 노년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에너지를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식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좋아하던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돕기. 둘, 따뜻한 국물, 익숙한 향, 부드러운 질감 중심으로 구성하기. 셋, 식사 시간을 전쟁처럼 만들지 않기. 넷, 한 번에 많이 먹이기보다 조금씩 천천히 접근하기. 연구에서도 식사 만족도는 식사량보다 정서적 안정감과 더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둘째, 활동은 많이 하기가 아니라 적절한 때에 짧게 하기. 근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몸에는 긴 산책이나 무리한 운동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활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하루 중 가장 힘이 있는 아침 시간에 짧게 움직이기. 둘, 계단 경사 등 갑작스러운 부담이 있는 동작은 피하기. 셋, 활동과 활동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 배치하기. 셋째, 집안 환경을 사고를 막는 구조로 바꾼다. 몸의 균형 능력은 하루 중에도 크게 변합니다. 특히 피로가 몰리는 오후와 저녁에는 넘어짐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 환경을 아래 기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 미끄러운 욕실 매트, 두꺼운 카펫 제거. 둘, 침대 화장실 식탁 간 동선을 가장 짧게 구성하기. 셋, 전선 작은 발판 걸리적거리는 소품 치우기. 넷, 필요하면 욕실 손잡이, 침대 난간 등 안정장치 설치. 넷째, 하루의 리듬을 몸의 흐름에 맞춰 재구성한다. 충분히 잤어도 피곤함이 쉽게 찾아오고 오후가 되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아침 대화, 함께하는 시간, 짧은 활동. 점심 이후 휴식, 누워있기, 낮잠 허용. 저녁 최소한의 활동만 하고 조용한 환경 유지. 다섯째, 감정적 반응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노인은 과거를 반복해서 말하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에너지 배분 방식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부정하거나 끊지 않기. 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거나 이름을 불러주기. 셋,
새로운 정보를 계속 주입하려 하지 않기. 여섯째, 병원 치료의 기준을 정상 수치가 아니라 일상의 부담으로 본다. 이 시기에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일상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 판단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 증상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둘, 불필요한 반복 검사 강한 치료는 줄이기. 셋,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편안함 중심 치료로 방향 전환하기. 넷, 병원 방문 횟수도 체력에 맞춰 최소화하기. 이 기준만 바꿔도 가족과 노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곱째, 피로가 몰리는 순간을 가장 중요한 신호로 인식한다. 노년기의 피로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갖습니다. 대부분 아침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오후가 되면 기운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외출, 목욕, 식사 등 큰 활동을 피하고 충분히 눕거나 앉아 쉴 수 있게 하고 일으킬 때 무리하게 힘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큰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서 나온다. 노인 스스로도 말하지 못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잡한 설명보다 아래의 행동이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하나, 손을 잡아주기. 둘, 천천히 이름을 불러주기. 셋, 옆에서 말없이 앉아있기. 넷,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지 않기. 이 모든 원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노인이 남아있는 힘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도록 돕고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하루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 기준을 가족이 알고 있을 때 노인은 훨씬 더 평온하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리와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노인의 몸이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은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지켜본 많은 가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불필요한 걱정도 억지도 줄었을 텐데요. 그 말 속에는 후회와 함께 작은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 대신 준비를, 혼란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가장 큰 위로는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손을 잡아주는 시간, 따뜻한 눈맞춤,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는 한마디, 말없이 함께 있는 고요한 순간이 노인에게는 삶의 마지막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가족에게도 후회 없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 하나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한번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하루에 따뜻한 숨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